하루아침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못하게 되는 건 화장실을 가는 일입니다. 손으로 짚고 일어나려 해도 다리는 힘없이 꺾이고, 밥을 먹으려 해도 주방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건커녕 방 안에서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벽을 붙잡아야 가능하죠. 그렇게 된 다리는 여러분을 가두는 올가미가 되고 맙니다. 저는 83세 현직 의사인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노화는 주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허리가 굽는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늙게 만드는 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순간부터 노화는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점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 번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습관들만 실천하면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게 걷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3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리부터 늙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지면 건강도,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만성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겁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때부터 진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혼자 일어설 수 없게 되었고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부축해줬지만 몇 번이나 힘들어하다 결국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밥보다 창피함이 더 힘들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폐렴이 왔고 결국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리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다리가 버텨주지 못하면 나머지 몸도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단순히 걸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체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고혈압 같은 병이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집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체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 빠르게 쇠약해지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겪은 노인의 50%는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뇌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감소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려 해도 힘이 없고 결국 손을 짚고 억지로 버티다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부터 기저귀를 차는 노인이 많습니다. 한 번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지고 생활이 침대에 갇히게 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오고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기저귀를 차고 나니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우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서 예고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리를 망가뜨리는 습관과 다리를 30년 젊게 만드는 비결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을 보면 다리를 망치는 건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걷는 게 힘들어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무릎이 아프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아프면 그냥 좀 덜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집에서도 되도록 앉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 계단은커녕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힘이 없으니 더 안 걷게 되고 그렇게 다리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셨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환자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좀 덜 걸었더니 더 아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관절이 더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다리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덜 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착각.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다리 건강을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편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더구나 나이 들수록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이 10년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다리는 우리가 움직일 때만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누워서 쉬는 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좀 더 누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겠지만 사실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는 더 약해집니다.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처음엔 스스로 화장실을 다녔던 분이 며칠 지나면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침대에 오래 있을수록 다리는 나날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노인은 한번 누워있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걸음걸이도 다리 건강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꿉니다. 발을 질질 끌거나
한쪽 다리에 힘을 싣거나 허리를 숙이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음걸이는 오히려 다리를 더 망가뜨립니다. 체중이 고르게 실리지 않으면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커지고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리 모양이 변하고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쉬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다리 건강과 물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적절한 수분이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물을 몇 잔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다리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맥류가 심해지며 다리가 무거워지고 쉽게 붓습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다리를 망치는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리가 내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앉아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걸어야 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다리는 나이를 먹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리를 30년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습관 몇 가지만 지켜도 평생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미 망친 다리를 살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리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다리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쓰던 대로 끝까지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15분만이라도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는 게 어렵다면 앉아서라도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 뒤꿈치 들기와 발끝 들기입니다. 이 두 가지 동작만 매일 반복해도 다리 근육이 깨어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20번씩 3세트, 반대로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운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계속 빠지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이면 다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계단을 피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계단 오르기는 다리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단,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차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의자를 너무 오래 믿지 마세요. 편하다고 계속 앉아 있으면 다리는 점점 퇴화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을 반복하면 결국 다리는 스스로 힘을 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지고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의자에 앉아만 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나서 다리를 쭉쭉 펴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아낀다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걷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걷는 습관은 오히려 다리를 더 망가뜨립니다. 걷는 올바른 자세는 시선을 정면으로 하고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릎과 고관절을 활용해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다리 건강과 수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 더 무거워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30년 젊게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왜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다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다리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천천히 약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어서야 다리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회복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건강하셨고 젊었을 때는 운동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점점 움직이는 걸 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앞에 앉았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움직였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자 자연스럽게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진 겁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는 계속 써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리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몇 달을 쉬어도 다시 근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단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10년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한 걸음 떼는 것도 버거워지면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그 순간부터 생활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는 한 번 약해지면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없으니 관절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심해지고 그러면 점점 더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결국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리는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아직 혼자 잘 걸을 수 있을 때,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때, 다리 힘이 남아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딱 그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리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재활 치료를 몇 달 해도 예전처럼 걷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미리 관리하면 다리는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먼저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만이라도 다리 근육을 깨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앉아서라도 발 뒤꿈치 들기나 종아리,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리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어서 83세인 제가 직접 실천하는 다리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했기에
아직도 50대처럼 걸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제대로만 관리하면 절대 늙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를 살리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83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루 1시간씩 걸으며 계단도 거뜬히 오릅니다. 병원에서도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걸으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다리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 저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침을 움직이면서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고 천천히 발목을 돌려줍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 힘을 최대한 활용해 일어납니다. 의자나 침대를 짚고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는 아예 근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은 하루 중 언제든 계단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저는 계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무리해서 오르내리는 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다리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앉지 않습니다. 하루 중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저는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반드시 한 번씩 일어납니다. 서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오래 걷습니다. 걷기 운동은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잘 걷는 것입니다. 저는 걸을 때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걷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녁에는 다리를 풀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종일 다리를 쓰고 나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는 가만히 두면 그대로 약해지고 한번 힘을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루틴을 따라하면 누구든지 다리를 3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평생 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다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마무리해 보기로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리는 쓰면 살고 안 쓰면 죽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리는 점점 퇴화하고 결국에는 우리 삶을 가두는 올가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움직이면 다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뒤늦게 깨닫고 다리를 회복하려고 애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기 직전까지 갔다가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서 다시 혼자 시장도 가고 여행도 다닙니다. 반대로 다리 힘이 약해진 걸 알고도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침대에서 생활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다리를 살릴 기회를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계단을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스스로 걷고
혼자서 생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도 30년은 더 젊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리는 나이를 먹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건강한 다리를 오래 유지해 봅시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